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뉴욕 여행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5월에 뉴욕에 가거든요. 뉴욕은 꿈의 도시잖아요. 저한테는 좀 그런데 제가 서부에는 2개월, 1년 이렇게 2번 다녀왔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터져서 뉴욕 여행 계획이 무산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뉴욕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기는 한 달 후인 5월 중순이고요. 11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날씨를 고려해서 희망하는 날짜를 정하고 버짓을 정했습니다. 저는 5월에 생일인데 이번 생일을 뉴욕에서 보내고 싶어서 시기를 5월로 정했고요. 5월 뉴욕 날씨도 제가 좋아하는 날씨일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 있던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유튜브 콘텐츠 중에 What are people wearing in New York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보면 날씨에 따른 옷차림을 파악하실 때 비슷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지 알 수 있어서 저는 거기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버짓은 총 여행 비용, 비행기표, 숙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버짓으로 잡았고요.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은 533,411원입니다. 현재는 미국 가기 전이고요. 미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중에 제가 크게 잡았던 건 비행기, 숙소, 비자, 유심, 비계풀 패스 이렇게 5가지를 현재까지 준비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행기. 저는 비행기를 대한항공 이코노미 직항으로 했는데 189만 1,7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변경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서 변경 수수료 25만 7천원을 내고 변경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총 214만 8,700원으로 비행기를 예약하게 됐어요. 저는 숙소를 3군데를 예약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처음에 혼자 들어가서 4일을 지내고 친구가 4일 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7일 동안 여행을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돼서 저 혼자 쓰는 맨하튼 숙소, 친구가 들어오면 같이 이동해서 브루클린에서 이틀을 묵고 다시 맨하튼으로 돌아와서 5일을 묵는 여행 계획을 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일 동안 아주 부지런히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게 다른 숙소나 다른 지역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맨하튼에 예약을 했는데요. 총 4박 5일 88만 3,082원으로 예약을 했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숙소 역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는데요. 2박 3일에 101만 8,310원. 그리고 세 번째 숙소는 5일 맨하튼에 예약을 했고요. 219만 9,420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같이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두 숙소 합쳐서 한 사람당 150만 원 초반대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 비자. 이스타 비자는 21달러예요. 그래서 29,691원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휴대폰 사용을 할 때 필요한 13일에 30달러 42,103원 결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계풀 패스. 저는 비계풀 패스 꽉꽉 채워서 맥스로 비계풀 10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302달러 41만 9,835원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3만 3,411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부가적으로 나갈 돈이 있다면 여행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에 조금 더 소비를 하게 될 것 같고 크게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준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500만 원이 쓰여졌는지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행기. 비행기는 제가 처음 비행기표는 189만 1,700원에 결제를 했고요. 제가 여행을 계획한 건 작년 9월쯤이어서 오랫동안 가격 비교를 했었어요. 대한항공 이코노미 기준 11월쯤에 이제 180에서 200만 원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하던 주가 있었어요. 180만 원 이하로는 더 안 내려갈 것 같아서 그때 결제를 했고요.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변경을 한번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뉴욕을 계획을 할 때는 한 달이었다가 2주가 됐다가 겨우 11일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뉴욕이 진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싸서 제 버짓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 일정을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주 계획을 짜고서 비행기표를 먼저 결제를 했었는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더 짧게 가져가야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일정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비행기표 변경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변경 수수료가 25만 7천 원이었는데 이게 하루 숙박비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게 되진 않았고요. 제가 비행기표는 처음 변경을 해보는 거였는데 이거는 아마 여행사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예약한 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전화 연결이 좀 어려워서 변경 문의를 드리고 답변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시간대별로 이제 비행기표가 계속 가격 변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180만 원에 결제를 했는데 현재 비행기표가 23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차액이 이제 변경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변경을 진행할 당시에는 하루하루도 다르지만 그 하루 안에서 시간대별로도 좀 변동이 심해서 처음에는 70만 원 정도의 차액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비행기표를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원하는 시간대에 괜찮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렇게 변경 수수료까지 해서 214만 8,700원에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됐습니다. 현재 비행기표는 저와 같은 날짜, 같은 항공사, 직항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대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1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한 거니까 비행기표는 무조건 미리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행기표는 빨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비행기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숙소. 첫 번째 숙소는 3개의 숙소 중에는 가장 늦게 예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싸. 일단 제 버짓 안에서 원하는 컨디션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뉴욕 여행을 하기에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조건은 원베드 원베스였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잘 깨고 예민해서 룸쉐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더더군다나 프라이빗한 공간이기에 쉐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쓰는 거를 가장 선호했고요. 보통 투베드 원베스 아파트에 쉐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원베드이지만 화장실은 쉐어하는 이런 곳이 많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곳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1순위는 원베드 원베스였어요. 뉴욕 맨하튼에서 원베드 원베스 찾기가 제 버짓에 맞추려면은 너무 많이 초과되거나 혹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유저지나 브루클린 쪽에는 꽤 많더라고요. 숙소 예약 전에 구글에 세이프티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범죄율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안전한지 색깔별로 표시를 해놓은 맵이 나와요. 그 맵을 숙소 검색하실 때 꼭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아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 중에 제가 처음에는 2주 확정일 때 제 조건이 충족하는 곳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서 맵을 보니까 위험한 지역에 간당간당한 지역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로컬 커뮤니티 같은 걸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가 묵을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을지,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커뮤니티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해석했던 바로는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는 여행객인 티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글만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누가 봐도 여행객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직접 가본 곳이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위험한 곳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안전하다는 곳에 묵고 싶었고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도 가기에는 뭔가 제 목숨이 너무 소중하니까 혹시 몰라서 예약을 취소를 하게 됐어요. 기간이 오래 남았던 터라 취소와 환불이 바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 지역 전체, 브루클린 전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거리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아요. 한 지역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가 있어서 브루클린 안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곳을 다시 찾았으면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 혼자 여행이 아니거나 첫 뉴욕이 아니었다면 또 이렇게까지 긴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랑 같이 예약한 숙소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저때 겁을 먹었던 건 혼자 지낼 숙소인데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취소나 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퀸즈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퀸즈 지역에는 이제 한인분들 되게 많으시고 뉴저지 쪽도 한인분들이 진짜 많으시고 굉장히 안전한 곳이 많다고 들었고요. 브루클린도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해서 위험한 수도 있는 곳에 예약을 했던 것 뿐이고 세이프티 맵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은 안전한 곳으로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걱정을 집어삼켜 먹다 보니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선택지가 저렴한 숙소를 할지 아니면은 맨하튼 중심을 그냥 고집해서 맨하튼 중심에 안전한 곳을 하되 일정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일정을 조금 더 줄이고 아예 맨하탄 중심으로 가자, 맨하탄 중심으로 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그냥 그 에어비앤비 맵에서 딱 맨하튼만 검색해서 맨하튼 주변에 나오는 집들만 집중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당연히 맨하탄에 하고 싶었어요. 숙소는 뭐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친구가 겨울에 뉴저지 쪽에 묵었는데 이동 시간만 길 막힐 때는 해지기 전에 버스를 타는데 해가 져서 중간에 내려서 다시 뉴저지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맨하튼을 가던 길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중심 쪽에 하고 싶었지만 숙소가 너무 없어서 찾다 그냥 브루클린에 했었거든요. 저의 희망사항은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맨하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정을 짧게 가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정도는 가장 선호하는 곳에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맨하탄만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제가 운이 좋게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 원베드 원베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괜찮은 가격에. 그래서 첫 번째 숙소는 88만 3,082원에 1박에 20만 원대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이게 정말 뉴욕에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저 진짜 운이 좋았어요. 보통 뉴욕은 1박에 40~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원베드 원베스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아마 현재 뉴욕법이 바뀌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들이 많이 줄고 또 가격대도 올라간 걸로 알아요. 심지어 장기 투숙객이 아니라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럼에도 에어비앤비를 고집했던 이유는 어딜 가든 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지내보는 게 그 도시를 느끼기에 좋은 것 같거든요. 로컬 집에 묵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나 뭐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거를 저는 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만 쓰는 공간은 아니고 아마 호스트나 이렇게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쓰는 곳인 것 같아요. 뉴욕에 살았던 친구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이제 검색을 해봤던 결과 현재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힙스터들 많고 막 약간 성수동 바이브 나고 막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빈티지샵도 되게 많고 친구가 추천도 진짜 많이 해줘서 너무 설레고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시로 봐야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컨디션의 숙소를 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이게 가격 변동이 있을지. 저는 기간이 가까워지면 좀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거의 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는 더 낮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낮아지진 않고 가끔가다 좋은 가격인 곳이 나오긴 해도 제가 막 12월 1월에 보던 곳이 지금도 같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곳도 많고 그런 걸 보면은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가격을 재고 있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 버리거나 비행기든 숙소든 훅 올라가 버리거나 아예 예약할 수 있는 숙소가 없거나 막 이럴까봐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예약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비행기든 숙소든 뉴욕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숙소 역시도 에어비앤비 통해서 브루클린 지역에 했고요. 여기는 친구랑 같이 쓰는 숙소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일단 뉴욕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브루클린에 묵어라 뭐 이런 글을 어디서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정말 다른지.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윌리엄스버그나 뭐 브루클린 브릿지, 덤보 이쪽도 여행 계획이 있다 보니까 브루클린 쪽에도 2박 정도는 묵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박은 브루클린에 묵기로 했어요. 가정집인 것 같아요. 이곳은 가정집인데 호스트는 1층, 저희가 2층 한 층을 다 사용하는 투베스 리빙룸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였던 것 같고요. 2박 3일에 여기는 101만 8,310
10원을 결제를 했어요. 세 번째 숙소는 다시 맨하튼으로 넘어옵니다. 맨하튼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하얏트 그랜드 센트럴 뉴욕 예약했고요. 예약했을 당시 5박에 200만원 초반대로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더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제 호텔 예약을 하실 때 보면은 밑에 현장 결제를 해야 되는 그 금액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호텔은 제가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행기 숙소는 이렇게 끝났고, 비스타 비자, 미국 여행을 하시려면은 꼭 준비해야 하는 비자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21, 저는 29,691원이 결제가 됐고요. 공식 홈페이지는 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앱으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비자는 72시간 안으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다른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하실 경우에는 3, 4시간 안으로 빨리 발급이 되지만 3배 정도의 가격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불인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발급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저는 발급받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고요. 이메일로 오지는 않고 직접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행업체인 거를 모르고서 혹시나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까운 돈을 2~3배 더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모르고 더 지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필요한 거는 미국에서 핸드폰 쓸 때 필요한 유심. 이번에 저는 eSIM으로 했는데요. 저도 처음 eSIM으로 해봐요. 유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은 바늘 같은 거, 핀셋 같은 걸로 콕 찍어가지고 칩이 나오면 바꿔 끼는, 저는 원래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eSIM이란 게 있더라고요. eSIM은 따로 칩을 바꿔 끼우지 않고 안내받은 사용법대로 휴대폰에서 몇 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그 요금제를 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서 이번에 eSIM으로 해봤어요. 저는 애톰트립에서 T-모바일 eSIM으로 결제를 했는데 차 때문에 혹시나 휴대폰이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될까봐 넉넉하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13일에 $30, 42,103원. 딱 타이트하게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건 빅애플 패스. 빅애플 패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빅애플 패스랑 스마트 패스가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품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보신 후에 구매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빅애플 패스에 좀 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빅애플 패스로 구매를 했고요. 빅애플 패스는 뉴욕의 관광 명소 탑 40군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6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 이 티켓으로 원하실 때 티켓을 전송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저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맥스로 꽉 채워가지고 빅애플 10으로 했어요. 추가 비용 있는 상품들이 좀 있어서 $302, 42만원 정도 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알게 된 건데, 빅애플 패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짐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행하다 보면은 비행기 시간 전이나 체크인 시간 전에 짐보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빅애플을 이용하시면 짐보관 서비스가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횟수는 한 번인데 이틀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빅애플 10에 탑 오브 더 전망대 저녁 시간으로 예약을 했고요.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모마 도슨트. 모마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도슨트를 예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슨트를 들으실 분들도 입장권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드버리 아울렛.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드버리 아울렛을 꼭 가보실 것 같은데, 우드버리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버스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승하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탑뷰 24시간 투어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업타운 투어, 다운타운 투어, 나이트 투어, 브루클린 투어, 이렇게 다양한 투어를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 첫날에 도착했을 때 뉴욕을 싹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투어는 워킹 투어인데요. 친구랑 같이 다운타운 워킹 투어 하고 싶어서 예약했고, 서밋 전망대는 낮에 예쁘다 그래서 서밋 전망대는 낮 시간으로 예약을 했고요. 서클라인 자유의 여신사 랜드마크 크루즈. 이 크루즈도 되게 다양한 한 3가지 정도의 크루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루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루트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셔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맨하튼 그리고 맨하튼에서 공항 이렇게 운행이 되고요. 보통 큰 항공사 기준으로 셔틀이 운행된다고 하니까 그것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상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상품마다 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비계풀 같은 경우에는 이티켓이 발송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약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이티켓은 아니고요. 이티켓이 이메일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다시 회신을 보내면 이제 다시 이티켓으로 이메일을 전송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실물 수령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약하시고 나면은 이메일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예약들,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이 총 533,411원이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고 싶고 미술관도 한 군데 정도는 더 가볼 예정인데 아마 휘트니를 가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프렌즈를 진짜 좋아해요. 넷플릭스에 있을 때는 진짜 정주행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없어가지고 유튜브로 그냥 그 에피소드 재밌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 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더 프렌즈 익스페리언스 이런 그 프렌즈 세트장 있는 곳 이런 곳도 가볼 예정이고 그리니치 빌리지에 그 모니카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거기가 1층은 지금 센트럴파크 카페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도 한번 멀리서나마 구경하고 싶어서 거기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3대 재즈바 블루노트, 디지스 클럽, 버드랜드 재즈 클럽 이렇게 제가 알아본 3대 재즈바 중에 하나라도 가보는 거 될 수 있으면 다 가보는 거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파크나 또 센트럴 파크 이런 파크들도 꼭 가볼 예정이고요. LP 파는 곳도 한번 꼭 가볼 생각입니다. 친구랑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놔가지고 보통 빅애플 패스에 있는 거 이제 친구랑 거의 다 하는 것들이고 브루클린 브릿지나 뭐 이런 유명한 곳은 다 친구랑 가볼 생각이고요. 맛집도 열심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뉴욕 여행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얼마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인하가 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위주로 답변을 하려고 했고요. 궁금한 거 혹시 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모든 예약이 끝나서 비행기만 잘 타면 돼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오늘 뉴욕 여행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수시로 정보가 변경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많이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뉴욕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